윤설이는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다. 40층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번져 보였다. 엄마, 저 결혼하기로 했어요. 아들 박지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다. 35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라며 들떠하던 아들의 표정을 떠올리니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다. 섬이라, 신생 IT 기업의 대표라는 그 여자. 겉보기엔 똑똑하고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다. 첫 만남에서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지훈을 바라보는 눈빛도 다정해 보였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마치 연기하는 것 같은 완벽하게 짜여진 대본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 정말 우리 지훈이를 사랑하는 걸까? 설이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68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다. 사업을 하며 진심과 거짓을 구분하는 눈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미라에게선 묘한 위화감이 느껴졌다. 지훈이 가져온 미라의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절제된 미소, 깔끔한 정장 차림. 완벽했다. 너무 완벽했다. 마치 재벌가 며느리 역할에 맞춰 스스로를 가공한 것 같았다. 아니야.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좋겠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자꾸만 경보음이 울렸다. 오랜 사업 경험이 속삭이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조심하라고.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는 모습을 보며 설이는 결심했다. 한번 알아봐야겠다. 모성애와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고 있었다. 이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설이는 침착하게 첫 장을 넘겼다. 서미라의 신상 정보부터 재산 현황까지 세세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강남구 청담동 고급 빌라. 주소를 보는 순간 설이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억대가 넘는 빌라였다. IT 신생기업 대표치고는 꽤 넉넉한 셈이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다. 단기 임대 계약. 6개월? 소유주는 따로 있었다. 미라는 월세 500만 원을 주고 빌라를 임대해 살고 있었다. 그것도 불과 석 달 전부터였다. 이상하네. 설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굳이 비싼 단기 임대를 선택했을까? 정말 사업이 잘 된다면 매매를 했을 텐데. 아니면 최소한 장기 계약이라도. 파일을 더 넘기니 더욱 의문스러운 내용들이 나왔다. 미라의 회사 미래테크의 실질 매출은 미미했다. 직원도 겨우 3명. 그런데 어떻게 월세만 500만 원짜리 집에서 살 수 있는 걸까? 아, 그리고 이사장님.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서미라 씨가 최근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가정부를? 설이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월세도 빠듯할 텐데 가정부까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다. 네, 부동산 여러 곳에 알아봤대요. 조건이 까다롭긴 하던데. 요리 솜씨 좋고 집안일도 꼼꼼히 할 줄 아는 사람을 찾는다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나이는 상관없다면서. 꼭 강남 쪽 부자집이나 대기업 임원, 재벌가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설이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고급 빌라 임대, 실속 없는 회사, 그리고 특이한 조건인 가정부 구인까지. 마치 무대를 꾸미는 것 같군.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혹시 미라가 지훈과의 결혼을 위해 일부러 부유한 척 연출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 과장. 그 가정부 자리 아직 비어 있나? 네. 아, 네, 아마 아직일 겁니다.
서리의 입꼬리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직접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다. 서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검은색 블라우스와 무릎 길이 치마를 걸쳤다. 목에 걸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이게 정말 맞는 일일까? 잠깐 망설였지만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 모든 의심을 밀어냈다. 다음 날 서리는 오전 9시 정각에 빌라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다. 가정부 일자리 문에 들인 김순자입니다. 가짜 이름까지 준비해왔다. 섬이라는 인터폰 너머로 잠깐 뜸을 들이더니 문을 열어줬다. 어서 오세요. 계단으로 올라오시면 돼요. 3층까지 올라가니 미라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흰색 셔츠에 베이지 팬츠, 단정한 차림새였다. 하지만 서리의 눈에는 어딘가 어색한 구석이 보였다. 마치 완벽한 여주인 역할을 연기하는 것처럼.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거실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하지만 서리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다. 곳곳에 놓인 가구들이 어딘가 어색했다. 통일성이 없었고 마치 급하게 들여놓은 것 같았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미라의 질문에 서리는 미리 준비한 답변을 차근차근 늘어놓았다. 15년 정도 가정부 일했습니다. 요리도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한식이 자신 있어요. 혹시 이전에 어떤 집에서 일하셨어요? 강남 쪽 개인 저택에서 주로 일했습니다. 조용하고 깔끔한 걸 선호하는 집주인들이었어요. 미라의 눈이 반짝였다. 아마 재벌가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면접은 30분 정도 진행됐다. 미라는 꼼꼼하게 질문했고 서리는 적당히 겸손하면서도 능력 있어 보이는 인상을 주려 노력했다.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미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월급은 200만 원으로 하고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시면 돼요. 현관문을 나서며 서리는 뒤돌아 빌라를 바라봤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 68년 인생에서 가장 기이한 도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낮에는 부동산 제국의 회장, 밤에는 며느리 후보의 가정부. 이런 이중 생활을 상상이나 했을까?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첫 출근 날 서리는 오전 9시 정각에 빌라에 도착했다. 미라가 상쾌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열어줬다. 순자 씨, 어서 오세요. 오늘 손님들이 올 예정이라 좀 바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숙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이런 상황이 어색했겠지만 지금은 모든 감각이 곤두서 있었다. 오후 2시경 정장 차림의 남성 2명이 찾아왔다. 미라는 즉시 완벽한 호스트로 변신했다. 어서 오세요. 김 이사님 차 준비해 드릴게요. 서리는 주방에서 차를 우리며 거실의 대화를 엿들었다. 미라는 유창하게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신기술 개발, 해외 진출 계획, 투자 유치까지. 듣고 있으면 정말 잘 나가는 CEO 같았다. 우리 회사 올해 매출 목표가 50억인데 벌써 30억은 달성했어요. 서리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어제 본 자료로는 실제 매출이 5천만 원도 안 됐는데 마음속으로는 이런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노린다니 하고 생각했다. 손님들이 떠난 뒤 미라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다. 반듯했던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밝았던 표정도 어두워졌다. 휴.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미라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서리는 걸레질하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정말 힘들어 죽겠네. 미라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 모습에서 완벽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냥 지친 33살 여자였다. 잠깐 후 미라가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나야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박지훈이랑 결혼만 하면. 그럼 내 유령 기업도 진짜 회사로 만들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지금 이 집도 월세인 거. 아무도 모르잖아. 박지훈도 모르고 조금만 더 연기하면 진짜 재벌가 며느리가 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미라는 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치 연기 연습을 하는 것처럼. 서리는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다른 방으로 이동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다. 이런 정말 그랬구나. 서리는 손에 든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마음속으로 예상했던 바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동시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순수한 아들이 완전히 속고 있었던 것이다. 서리는 이를 악물었다. 이제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서리는 지훈을 회사로 불러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엄마, 무슨 급한 일이에요? 지훈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평소보다 상기된 얼굴이었다. 아마 미라와 좋은 시간을 보내다 온 모양이었다. 앉아라, 지훈아. 서리의 진중한 목소리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설마 또 미라 이야기는 아니죠? 맞다, 미라 이야기야. 서리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너무 직접적이면 반발할 테고 너무 돌려 말하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았다. 지훈아, 사람을 볼 때는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된다. 진심이 중요한 거야. 또 시작이네요. 지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 미라는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고 엄마께도 얘 바르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다 연기일 수도 있잖니. 연기요? 지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엄마는 왜 자꾸 미라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세요? 대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서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며칠간 가정부로 일하며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미라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들, 그 차가운 계산이 담긴 전화통화. 지훈아, 미라가 내 옆에 있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봤니? 무슨 소리예요? 당연히 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정말 그럴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을까? 지훈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왜 자꾸 우리 사이를 의심하는 거예요? 미라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저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요. 지훈아, 아니에요. 엄마는 제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트집을 잡는 거죠? 서리는 할 말을 잃었다. 아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미라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미라를 사랑하고요.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미라 얘기는 하지 말아요. 정말 상처받아요. 지훈아, 잠깐만. 하지만 지훈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서리는 고개를 떨궜다. 사랑의 눈이 먼 아들을 설득하는 일이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서리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며칠 동안 미라에게 무시당하고 홀대당하며 겪은 순간들이 떠올랐다. 식사 후 서리가 접시를 치우려 하자 미라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건 내가 할 테니까 거실 먼지나 닦으세요. 손님 앞에서 서리가 차를 서빙하려 하자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눈치 좀 보세요. 그런 계산적인 모습과 달리 아들 지우는 여전히 눈이 멀어 있었다. 어쩌면 좋을까? 서리는 증거를 대야 했다. 말로는 안 통하니 확실한 증거를. 사흘 후 오후 서리는 평소처럼 미라의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
오늘따라 미라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다. 순자 씨, 오늘 중요한 손님들이 오거든요. 거실 좀 더 신경 써서 정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리가 정성껏 청소를 해도 미라는 계속 그녀를 무시했다. 조금만 빨리 움직여요. 그 정도면 안 보여요? 오후 3시경 정장을 입은 남성 3명이 도착했다. 미라는 손님에게는 완벽했지만 서리를 향한 눈길은 여전히 냉랭했다. 차는 주방에서 준비해요. 눈에 띄지 않게. 서리는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다. 미라 씨 투자금 회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그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모셨습니다. 미라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다. 서리는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대화를 엿들었다. 사실 저희 회사가 곧 큰 전환점을 맞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전환점 말씀이신가요? 결혼 얘기가 구체화되고 있거든요. 상대가 꽤 큰 그룹 후계자예요. 서리의 손이 떨렸다. 찻잔을 쟁반에 올리려던 손이 잠깐 멈춰섰다. 아, 그렇다면 네, 결혼만 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박지훈 명의로 된 땅과 자금이 저희 쪽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미라의 목소리에 차가운 계산이 깔려 있었다. 우리 회사도 한순간에 날개를 달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버티기만 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확실한 거죠? 당연하죠. 남자는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미라가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서리의 귓가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도 저를 의심하긴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으니 어쩔 수 없죠.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서리는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이 집도 월세인 거. 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제가 성공한 CEO인 줄 알아요? 연기만 조금 더 하면 진짜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죠. 대화는 30분 정도 더 이어졌다. 투자금을 결혼 후에 몇 배로 불려주겠다는 약속, 박지훈의 재산을 이용한 사업 확장 계획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투자금 계획, 결혼 후 재산 이용 계획, 남자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미라의 차가운 목소리까지 모두 녹음할 수 있었다. 손님들이 떠난 후 서리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다. 창백해진 얼굴이 낯설었다. 이런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미라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라 지훈과 자신을 완전히 이용해 먹을 계획이었다. 서리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다행히 모든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그날 밤 서리는 지훈을 집으로 불러들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엄마, 이 시간에 왜 부르셨어요? 지훈이 거실에 들어서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미라와 데이트를 하다 온 모양인지 기분이 좋아 보였다. 앉아라. 지훈아 중요한 얘기가 있다. 서리의 심각한 표정을 본 지훈이 마지못해 소파에 앉았다. 또 미라 이야기면 정말 듣기 싫어요. 들어야 한다. 이번엔 정말 중요해. 서리는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가 며칠 동안 미라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어. 네. 뭐라고요? 지훈의 눈이 커졌다. 미라가 가정부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들어갔어. 그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봤어. 엄마가 미라 집에서 가정부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미안하다. 지훈아 하지만 내가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었어. 서리는 핸드폰 화면을 터치했다. 이걸 들어봐.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미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박지훈 명의로 된 땅과 자금이 저희 쪽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남자는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조금만 더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연기만 조금 더 하면 진짜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거죠. 녹음이 끝나자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훈아, 정말 미라가 한 말이에요. 그래, 어제 투자자들과 만났어. 한 얘기야, 모두 사실이야. 이제 눈을 떠야 해. 지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럼 미라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지. 서리는 아들 옆에 앉아 어깨에 손을 올렸다. 미라 회사도 실제로는 유령 기업이야. 매출도 거의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월세로 얻은 거야. 엄마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지훈이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바보가 아니라 순수했던 거야.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내 장점이잖니. 하지만 이렇게까지 속을 줄은. 서리는 아들을 끌어안았다. 사랑은 소중한 거지만 눈을 감아선 안 된다. 진심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란다. 지훈은 한참 동안 엄마 품에서 울었다. 35의 어른이지만 지금은 그냥 상처받은 아들일 뿐이었다. 엄마,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야. 엄마는 내 곁에서 지켜볼게. 다음 날 오후 지훈은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라야, 오늘 시간 있어? 엄마가 너랑 정식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셔. 어머니가요? 갑자기 왜? 미라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스러워 들렸다. 결혼 얘기도 구체화되고 있잖아. 엄마가 내 집으로 직접 가보고 싶다고 하시더라. 아, 네, 그럼 저녁 7시쯤 어떠세요? 좋아, 그때 봐. 오후 7시. 청담동 빌라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지훈과 서리가 함께 내렸다. 서리는 평소와 달리 격식을 차린 옷차림이었다. 어서 오세요. 미라가 현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어머니, 정말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래요. 미라 씨 오랜만에 뵙네요. 서리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라가 잠깐 고개를 갸웃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라 씨, 혹시 최근에 가정부를 두셨나요? 네, 가정부요? 미라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다. 네, 김순자라는 분 말이에요.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혹시 설마? 맞습니다. 제가 김순자였어요. 서리가 일어나며 말했다. 미라는 입을 벌린 채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며칠 동안 당신 집에서 청소하고 요리하며 지켜봤어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요. 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미라 자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나왔다. 박지훈 명의로 된 땅과 자금이 저희 쪽으로 연결될 테니까요. 이건 남자는 완전히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미라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서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당신 회사 미래테크의 실제 재무제표예요. 작년 매출 4천만 원, 올해는 더 줄어들었더군요. 어떻게 그걸? 이 집 임대 계약서도 있고요. 월세 500만 원, 6개월 단기 계약. 미라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사실이죠. 당신이 직접 한 말이니까요. 지훈 오빠. 저는 하지만 지훈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만해, 미라.
미라는 계속 뒷걸음치다가 현관 쪽으로 향했다.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정말 비열하네요. 비열한 건 누구죠? 서리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미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급하게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구두 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지훈이 서리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우리 아들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란다. 이제 눈을 뜨고 진짜를 볼 수 있어야 해. 미라의 가면이 벗겨지고 결혼은 무산되었다. 상처는 깊었지만 모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 아들의 길은 내가 지켜낼 거야.